우리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그것들을 반복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해로운 관계를 피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실망으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우리는 어김없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 문제에 대해 예상치 못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단순한 우연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기회를 나타내는 우리 무의식의 암호화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 내면에 우주에 비견될 만한 거대한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융은 우리 정신에 숨겨진 부분이 상징, 감정, 패턴을 통해 소통하며 우리 주의를 끄는 방법 중 하나가 반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나약함이나 무능함의 신호가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이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리키는 우리 무의식으로부터의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절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종종 억누릅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관계에 끊임없이 빠지는 것은 무의식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역동성을 재현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거절을 치유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겪어 그 결과를 바꾸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융의 표현대로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할 때까지 반복될 처리되지 않은 패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무의식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 융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 성격에 숨겨진 부분인 그림자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림자는 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이상화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 즉 특징과 자질에 억압된 측면의 저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숨김 속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무시로 인해 무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서서히 힘을 얻어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숨겨진 영향을 미치며 종종 우리 의식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짜증을 유발하고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성격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본성의 측면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용기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과 오래된 상처를 감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힘을 되찾습니다. 각 실수가 형벌이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전달하는 변장한 스승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을 불쾌한 실패로 보는 대신 성장과 자기 개선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자신 내부로 돌리는 순간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행동 패턴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발견된 패턴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고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을 깨닫고 이전에는 우리 삶을 규정했던 파괴적인 시나리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종종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운명의 변덕 또는 평범한 불운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면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 무자비한 정직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있는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융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쾌하지만 회복에는 필수적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삶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실감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혼돈이 당신을 덮쳤을 때 말입니다.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을 놓아준 후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까? 윤근 혼돈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합니다. 윤기 과학적 용어로 도입한 동시성이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완벽하게 공명하는 외부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확인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길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우주 자체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조화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성에 따라 살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진실성은 당신의 강력한 자원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려면 세상에 순응하려는 노력으로 숨어 있었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어 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관계를 맺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신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서두르지 말고 삶이 내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주목받고 치유되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자신 내부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형의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내린 결정, 치유되지 않은 상처, 심지어 잊혀진 꿈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재 현실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이 말했듯이 이 현실은 무자비한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의 반영이며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의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끌어들이는 사람들, 당신이 직면하는 문제, 심지어 놓친 기회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숨겨진 것을 반영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로운 관계, 잘못된 결정, 실패가 외부 환경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분석과 깊은 자기 인식에 대한 초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 모델의 창조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윤근,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은 통합, 즉 손상되거나 불완전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까지 자신의 성격의 모든 측면을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부분이라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무심코 그것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게 더 많은 힘을 줄수록 그것은 실수, 불화, 고통의 형태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통합의 길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시간,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을 요구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자된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에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 모델은 종종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열등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거듭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살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이러한 뿌리 깊은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이 불변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면화했고 이제 우리의 삶과 내면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이야기 서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붙인 낙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공명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영혼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가면을 쓰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고 사회가 규정한 길을 따르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열망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칼 윤기 강조했듯이 그러한 소외는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 내면의 공허함, 불만족으로 나타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자신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정관념, 과거의 트라우마,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깊은 자기 인식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시간, 깊은 자기 성찰, 내면 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자신의 측면을 직시할 용기 말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재결합은 자신의 진실에 기반한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이 의미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어떻게 시작하고 뿌리 깊은 패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자기 관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 두려움과 의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질문은 깊은 자기 이해의 열쇠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패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정성의 입장에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빛과 영감을 전파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칼 윤근 한때 인간의 영혼에게 실현되지 않은 삶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심오한 생각은 우리가 자신의 꿈을 무시하거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의 행위는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향한 작은 발걸음조차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이라는 매혹적인 여정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는 없고 귀중한 교훈만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실패, 우리를 원래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결정은 사실 깊은 자기 분석에 대한 초대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주변 세계를 바꾸려는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세상은 우리 내면 상태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과 혼란, 모든 실패한 사랑 이야기, 모든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각 경험은 우리의 관심,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이 필요한 우리 성격의 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통합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것까지 우리 성격의 모든 측면을 재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이지만 자기 비난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 간단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삶의 패턴을 정직성과 동정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투쟁 뒤에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인식의 여정은 직선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힘이 넘치고 생각이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당신이 과거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오래된 문제가 다시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처럼 보이는 것조차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윤근, 진정한 개인적인 성장은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멈추고 숙고하고 다시 움직임을 계속하지만 매번 더 깊은 인식과 더 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패턴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인식, 지혜,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만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되는 주기는 우리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변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신의 깊은 두려움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끈질기게 반복되는 패턴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승인을 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무르게 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거듭해서 똑같은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것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안내자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두려움 뒤에는 실현되지 않은 욕망,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격의 억압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용감하게 그것들을 직시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멀리서 보면 무섭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진정한 본성, 즉 환상을 보게 되는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그것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한때 억압했던 자신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자신의 내면의 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자기 인식의 이 매혹적인 여정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한때 우리에게 고통이나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치유와 성장이 여전히 필요한 우리 성격의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를 지치게 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연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변화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동시성입니다. 한때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을 적시에 만나고 기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한때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삶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던 쉬운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신뢰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 우주는 우리에게 상호적으로 반응하여 항상 우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해방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 상황 또는 뿌리 깊은 신념이 더 이상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을 억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놓아주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느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행동 모델의 포로 상태로 당신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영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사소한 이 발걸음은 당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형의 길을 더 멀리 나아갈수록 당신은 변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 다른 사람, 값비싼 강좌 또는 현명한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힘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유를 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 융기 언젠가 통찰력 있게 말했듯이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남는다. 이것은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과 그림자가 당신이 감히 그것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삶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성격의 이러한 측면에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더라도 익숙한 것은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의심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뒤에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근, 우리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놓아준 후에 생기는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들고 죽은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신선하고 생생한 새싹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시간, 정신적 평화를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자리가 없는 무언가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놓아주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크고 더 나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당신의 외침에 응답하고 한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변화로 가는 길이 항상 쉽고 맑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 결의를 강화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은 언젠가 달성할 수 있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기 인식, 학습, 발전의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 필연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각 발걸음은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적인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대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연결과 경험이 생깁니다. 윤근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강력한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특정한 교훈을 가져오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조차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치유 또는 통합이 필요한 우리 내면 세계의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윤근 우리에게 자신 내부를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촉구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가? 이 경험에 숨겨진 교훈은 무엇인가?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 세계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이나 당신의 삶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유지하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평화와 진정성으로 특징지어질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이 내면 상태와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이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산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실제로 당신의 깊은 존재에 부합한다면, 당신이 맺는 모든 연결이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영감을 준다면, 매일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진정한 표현이라면,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 첫 번째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발걸음은 클 필요도 없고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을 거부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신이 찾고 있는 변화는 어딘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발걸음의 중요성은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결의에 있습니다. 자신을 거듭해서 선택하겠다는 결의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성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행복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장애물이 갑자기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한때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기회가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재결합,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통합하며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변혁적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함을 달성하거나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솔직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며 용기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반복되는 행동 패턴에 직면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더욱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마치 당신의 잠재의식이 아직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하며 항상 꿈꿔왔던 더 높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숨겨진 기회라고 상상해 보세요. 실패한 관계, 진정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직업 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면의 갈등은 모두 우연한 운명의 일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세심하게 배열한 더 큰 퍼즐 조각입니다. 윤근,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 의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길은 쉽지 않으며 처음에는 취약하고 불안하거나 심지어 길을 잃은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취약함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감히 느끼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직관을 무시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취약함이 약점이라고 설득하기 때문에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윤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취약함이 진정성의 열쇠임을 인정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정한 자신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특정 사람이나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의 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를 놓아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공간을 비우고 당신의 발전과 성장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관계와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쓸모 없어진 것을 놓아줄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변형되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놓친 기회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명확성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들이면서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항상 장밋빛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치고 혼돈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명확성이 생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찾았던 답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을 강으로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물이 잔잔하고 모든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 후에는 바위, 급류, 폭포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고 삶의 흐름에 대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신 있게 대응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이 여정은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우리를 진정한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악마,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이 독특하지만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데에는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고 자신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말 이상의 연결을 만듭니다. 진정성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로 확산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주변 공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외로운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이 여정에는 정해진 목표가 없고 깨달음의 최종 지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실천이며 자기 인식, 성장 및 내면의 진실을 추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학습, 발전 및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길이 때로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 내면의 평화 및 우주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 안으로 향하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극복하는 두려움마다, 사라지는 제한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주변의 현실도 변화시킵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가피하게 주변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고 낡은 습관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자신과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할 때 전체적인 변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고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임무가 시작됩니다. 자기 개선을 위한 당신의 노력, 당신을 발전시키도록 이끄는 깊은 통찰력은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으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진화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식의 길에 들어서고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인 각성 과정을 시작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행동 패턴에 맞서기로 의식적으로 내린 모든 결정,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모든 해방은 당신이 운명지어진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성찰 시간을 내주셔서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